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반도를 방문했고 우리 외교부 인사들과 연달아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또 연이어서 가게 되는데, 이런 비건의 방문에 즈음해서 지금 북한과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던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그리고 분석, 그리고 그 정황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레짐 체인지의 전주곡입니다. CIA가 대거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또 이런 정황들, 그리고 제가 비건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저는 왜 그런 다른 해석을 하는지 제가 판단한 여러 정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온 날 한국의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청사로 에이브람스 장군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 연합뉴스가 보도했죠.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일 국방부 청사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회동은 일정이 없던 비공개 회동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연합뉴스는 그 말미에 이 여름에 있을 또는 하반기에 있을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그런 일정 관련한 논의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 훈련 관련한 일정 논의하기 위해서 오비 이락으로 마침 오늘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데, 그날 아침에 지금 에이브람스 장관이 찾아와서 직접,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찾아와서 정경두 장관과 훈련할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걸 논의한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3스타 참모들 뭐하러 있습니까? 자기가 다 하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논의하러 왔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에이브람스 장군이,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뭔가 통보하러 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중요한 협조를 요구하러 온 것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 직접 이렇게 장관실에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뭘 통보할 것이고, 어떤 중요한 작전을, 협조를 요청할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미 이제 외교부 차관, 그러니까 부장관과 이제 우리 차관이 회담을 했죠. 그리고 아주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엄청 시끄러워졌죠. 바로 핵개발, 핵무기 생산 정황 문제예요. 프레딜랩스 위성이 촬영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평양 인근 원로리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이 발견되었으며, 이곳은 핵탄두 제조 시설로 추정된다. 이곳은 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 경계선과 부지 내 사택, 지하시설, 비공개 지도부 방문 기념물 등이 그것이다. 이 시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차량과 컨테이너 등의 차량의 통행인데, 이곳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부터 2019년 판문점 회담 때도 활동이 계속 식별됐으며, 이는 북한이 회담 기간 중에도 핵탄두나 부품을 계속 제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니들 지금 우리하고 그 1차 회담, 2차 회담, 그 1차 싱가포르 회담, 2차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몰아붙이고 있는데, 니들 그거 할 때도 지금 여기서 계속 핵무기 생산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은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여기가 도대체 이 원로리를 어떻게 알고, 하필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온 날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국무부가 또는 CIA가 이것을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에 자료를 다 주고 흘린 게 아니냐. 그래서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라는 마우스를 통해서 대신 발표를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우리 지금 언론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언론 또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분석하죠. 아니, 여기는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 인근이고, 그리고 이 옆에는 생수 공장이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생수 공장 옆에서 핵무기를 만드냐라고, 그래서 여기는 핵무기 공장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첫째, 북한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다는 그 가정이 좀 틀린 거예요. 얘는 미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 그러니까 그 인민들의 건강 이런 거 자기가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죠. 둘째, 진짜로 이런 중요 시설을 은닉하려면 주택가, 그리고 이 생수공장 옆에는 이런 게 들어서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무기 생산 공장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수시설을 그 옆에다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냥 뭐 어떤 상식선에서 일이고, 자, 그럼 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 오랫동안 분석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차량, 컨테이너 등 이런 것들의 통행,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자, 컨테이너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컨테이너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방사능 차폐가 된 특수 컨테이너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봤겠죠. 그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고속도로에 다니고 있는 그 컨테이너하고 당연히 다른 특수한 컨테이너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완전히 차폐된. 그거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런 특수 컨테이너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여기에 이 보안 경계선, 그러니까 공장은 이만큼 있는데 보안 경계선이 이만큼이야. 그 말은 적의 침투에 대해서 개활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침투에 들어온 것을 이제 미리 요격하고 사살하고 할 수 있는, 또 발견하고 하는 공간을 많이 두는 것이죠. 우리 전투 비행단, 공항, 비행장, 기지 이런 데 가봐도 밤에서부터 아주 활주로까지 아주 개활지로 많이 멀어요. 왜? 적의 특수부대가 뛰어오려면은 다 들키게끔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걸 이제 보안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 경계선이 일반적인 어떤 그 시설, 정부 시설 또는 일반적인 생산 공장 이런 거에 비해서 보안 경계선이 너무 넓다. 이건 뭔가 특수 생산 시설 아니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방사능 차폐된 컨테이너의 다량 출입. 그래서 이제 핵무기 생산 공장이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한 건데, 그럼 이 말을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혼자서 했을까? 아니죠. 저는 국무부 CIA에서 흘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비건이 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을 하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미국과 일본, 호주, 미일호 국방부 장관이 뜬금없이 공동성명을 냈어요. 바로 7월 8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동성명은 뭐냐? 중요한 논의를 하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화상회의를 했어요. 공동성명을 뭐라고 발표를 했냐? 물론 뭐 중국 문제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북한 문제가 있는데, 북한 문제 중에서도 정말 뜬금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3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3국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 북한이 요즘 뭐 탄도미사일 발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이렇게 미국, 일본, 호주 이 3개국 국방부 장관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갑자기 규탄을 할까요? 아마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정말로 초입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찰기들은 계속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그것이 ICBM일지 SLBM일지는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어쨌든 탄도미사일 지금 발사 준비가 정말 초입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일본의 요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이걸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ICBM만 조심하면 되는 나라인데
갑자기 여기에 모든 사정거리, 그랬으니까 스커드 미사일 같은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다 탄도미사일은 전부 다 CVID 다 폐기해 그냥. 완전히 검증 가능할 만큼 폐기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비건이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와서 하루 지나고 이제 일본에 오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런 뭐 대책 없이 야 뭐 국방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좀 하자 하고, 국무부 지금 뭐 출장 좀 갔다 와, 한국 좀 갔다 와 가고, 이거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다 얽혀서 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전 정지 작업해야 되니까 이거 언론에 CNN에 이거 기사 좀 줘. 이런 식으로 다 정지 작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칠 때 사전 정지 작업하던 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런 수상한 8일날 미국, 일본, 호주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북한에 대한 규탄,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탄을 성명을 발표한 그날 이상한 수송기가 일본에 2대 나왔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행기는 처음 보시죠? 보잉 757이라는 여객기로 쓰는 그 비행기를 미 공군에서 수송기로 운영하고 있는 그 비행기예요. 2020년 7월 8일 오후 4시 38분과 42분 4분에 걸쳐서 2대가 4분 간격으로 탁탁 착륙을 요코타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객기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 의자 전체를 이코노미석으로 세팅을 하면 240명의 요인을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예요. 자, 그러면 이 비행기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US Air Force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럼 미 공군에서 어떤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냐 보겠습니다. C-32B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이번에 이제 요코타 기지에 온 그 기체 번호는 99-6143 그리고 02-5001의 기체 번호예요.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50 특수작전 비행대 소속의 특수작전 수송기입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해외 긴급사태 발생 시에 미 국무부 해외 긴급지원팀, 즉 패스트 요원을 전개하는 것이며, 중앙정보국, 즉 CIA 예하의 특수활동부, SED 요원들의 투입도 지원합니다. 자, 지금 뭐 국무부 활동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건 왔으니까 뭐 그 비건 수행원도 온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뭐 비건이 국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도 아니고 비건 오는데 240인승 여객기 2대가 온다고요? 240인승 수송기 2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다 못 실었으니까 2대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2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그 에글린 기지에서 한 번만에 다 올 수 있어요. 중대형 여객기니까 다 올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미 본토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알래스카의 엘멘도로프 기지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들이 운용을 했던 그 기지가 아니고 전혀 다른 미국의 태평양 전략기지인 알래스카 엘멘도로프 기지에서 2대가 출발해서 지금 일본에 7월 8일 날 2대가 도착했는데, 이 말인즉슨 최소 240인승 수송기 하나로는 다 실을 수 없는 인력이 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타냐? 특수활동부, CIA 특수활동부 이런 사람들이 탄다. 이 특수활동부 안에는 이제 2가지 또 팀들이 있는데, 하나는 SOG죠. Special Operation Group.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작전하는, 이 밀리터리 작전하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PAD라고 해서 Political Action Division이라고 해서 어떤 그 정치 공작 뭐 이런 것들을 뭐 누구를 포섭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또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SED 안에 SOG와 PAD가 존재하는데, 정말로 이 밀리터리 작전을 하는 SOG, 그리고 정치 공작을 하는 패드, 이 팀들이 다 이런 비행기를 운용을 합니다. 활용을 합니다. 그 비행기가 2대가 왔다. 대규모로 지금 수백 명이 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 희한하게도 이 일본의 울프하운드가 동시에 3대가 지금 움직였어요. 저는 울프하운드가 1대, 2대, 1대가 뭐 주로 움직이는데 2대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봤는데 3대가 움직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16-3025 기체와 11-3075 기체는
지속적으로 제가 관찰하고 있는 결과 이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이 지역을 계속 지금 순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12-3040 이 기체는 이 동북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추가로 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수송기인데 이것도 역시 수송기예요. C-146 수송기 울프하운드인데 바로 CIA나 이런 SOG 또 패드 이런 사람들 날라주는 그런 비행기죠. 참 아까 제가 이제 C-32B가 왔으니까 그럼 비건 이거 타고 혹시 온 거 아닌가? 아닙니다. 비건은 C-40이라고 하는 수송기를 타고 우리 오산 기지로 바로 왔어요. 다이렉트로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적을 전부 공개합니다. 왜냐? 군사작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트랜스폰더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 또 진행 방향 다 지금 공개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워싱턴을 출발해서 오산기지에 C-40 수송기를 타고 바로 내렸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간 거죠. 그런데 전혀 비건과는 별개로 C-32B라고 하는 이 294명을 수송하는 수송기 2대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바로 특수작전 수송기고 요원들이 타는 그리고 그 특수작전 요원들이 타는 수송기와 함께 다시 일본에서 다량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울프하운드예요. 울프하운드는 바로 이거죠. 울프하운드 주요 승객은 바로 레짐 체인지 전문 그룹입니다. 미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가 운영하며 CIA 공작 부대인 SOG, 미국의 티어 1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같은 극비 작전 부대 수송을 담당하는 기체입니다. 주요 분쟁 지역에서 요원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수시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리비아죠. 리비아에 이 장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제 이 SOG 멤버들입니다. 이후에 가다피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전하고 지금 돌아가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이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사진이고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 울프하운드와 SOG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공개가 되어버렸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한 일주일 전쯤에 또 열흘 전쯤에 일본에서 한 800명 가량의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뭐 수일 동안 한 일주일에 걸쳐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쿄 북쪽의 기타칸토 지역에서 대규모로 공중 강습 훈련을 했고 거기에 참여한 멤버들은 그린베레 그리고 네이비실까지 참여해서 800명 정도가 공중 강습 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것도 태평양 사령부 발표로 그 다음 주에는 괌에서 하와이에 있는 부대들이 와서 또 대규모로 400명이 공중 강습 훈련을 600명이 공중 강습 훈련을 했다라고 25사단 사연대죠. 사여단 그렇게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알래스카에 있는 25사단의 4 전투여단이 와서 공수 부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한 600명 정도가 괌에서 강습 훈련을 했다라고 또 태평양 사령부가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그린베레 또 네이비실 이런 팀들이 포함된 800명 정도의 공중강습 그리고 이 공수부대 25사단 긴급 지원부대인 이 25사단의 4여단 이 팀들이 또 600명이 또 공중강습 훈련 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 294명 이상이 타는 특수수송기 바로 델타포스, 데브그루 이런 티어 1급의 인원을 태우고 다니는 그 특수수송기가 왔고 그 특수수송기에 타고 온 사람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 비행기 보시다시피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300명 왔어. 여기에서 한 30명은 이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 이렇게 분산시켜서 세부적으로 또 다시 흩어질 수 있는 수송수단인 울프하운드가 대규모로 지금 식별이 지금 일본에 되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특수부대원들이 일본에 지금 왔지 않나라는 유추를 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역대 최대 규모로 몰려온 비밀작전기입니다. 저는 이런 비밀작전기들이 그냥 훈련하러 이 정도로 대규모로 오는 적은 없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활동한 그 기간이 하루 이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많은 특수작전기가 한꺼번에 몰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그리고 제가 한반도에 전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2016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 말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방문해서 뭔가를 논의를 했다.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국방부 장관은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 제조시설이 뜬금없이 이 시기에 공개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뭔가 여건 조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 레짐 체인지, 가다피를 제거했던 이 팀들, 또 이 비행기들, 이게 누구를 체인지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성공해 주길 바라고요. 자꾸 이렇게 연기만 피우지 말고 진짜로 불꽃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